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혁신점 M2 스피닝 심승학 대표 모시고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운동하실 때 이 식사 어떻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다이어트, 운동과 식사 어떻게 좀 조절해야 되는지 알아보고요. 또 뭐 다이어트의 종류라든가 부위별 다이어트, 또 다이어트 부작용, 또 여러 가지 다이어트와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주 혁신점 M2 스피닝 심승학 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사회적 거리 1단계 조치 이후 뭐 이제 규제는 없죠? 운동하시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방역 수칙만 지키시고 운동하시면은 거의 모든 시설이 다 운동이 가능하게 되셨을 거예요. 예, 다행입니다. 자, 앞서도 뭐 우리나라 10명 중에 3명이 비만이고 그중에 3대 수축 중에 하나가 이제 적정량의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오늘 다이어트와 식사 그러니까 음식 네, 어떻게 좀 조절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하고 식사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저희가 운동으로 지방을 감량을 하기도 하고 식사로 지방을 감량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 지방에 많이 관여하는 거는 그 음식 조절이 좀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먹냐, 어떻게 뭐 소비시키냐 이런 것도 그 소비에 대한 개념으로 운동을 생각하시게 되는데 그 지방이 빠질 수 있게 만드는 방법, 내가 지방을 쌓지 않게 만드는 방법은 거의 음식에서 많이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운동의 한 30%, 그 나머지는 한 70%까지도 그 다이어트 비율을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이어트 할 때 적정한 식사, 또 이 식사 양, 아니면 어떤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그 다이어트의 식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단 한 가지 식사로 이렇게 그 영양을 불균형하게 드시는 건 당연히 안 좋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실수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적게 드시는 게 또 굉장히 안 좋으세요. 너무 적게 드셔서 오히려 다이어트가 안 되고 몸에 지방이 쌓이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굶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굶는 경우도 많으시죠.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다이어트를 이제 많이 실패를 하시게 돼요. 아, 그래요? 네. 일단 상담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게 궁금하신지요? 네, 저 이제 중년이 이제 돼가가지고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 이제 다이어트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이어트 하는 거 보니까 그 유산소 운동보다 무산소 운동을 더 효과적으로 해야 다이어트에 성공한다는 말을 저기 인터넷이나 SNS 통해서 많이 접했거든요. 혹시 남자들은 이렇게 체중 감량도 좀 괜찮은데 그래도 좀 탄탄한 몸을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으니까 무산소 운동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해도 되면 그 정도를 얼마나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무산소 운동만 하시면서 그 음식 조절을 잘 관리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다이어트가 가능하기는 하세요. 근데 유산소 운동을 추가로 해주시면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는 맞고요. 그 유산소 운동을 하신다고 해서 근육이 안 자라거나 하지는 않고 적당한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게 되면은 근육 발달에도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운동 후에 그러니까 무산소 운동을 하시고 그 후에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해주신다. 근데 이제 그 몸을 보면서 조금 조절을 하시는데 일주일에 한 3번에서 뭐 5번 정도를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병행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 식사량이나 이런 게 잘 맞다고 하시면 오히려 근육 발달에 좀 더 효과적이세요. 그래서 아예 안 하시는 것보다는 함께 병행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대가 여건이 안 되셔서 유산소 운동을 할 시간이 안 되신다고 하시면은 음식 조절만 잘 관리를 해주시면은 무산소 운동이랑 음식 조절만으로도 충분히 다이어트는 가능하세요. 그럼 혹시 만약에 여건이 된다고 치면 그 유산소나 무산소 운동의 그 시간이라든가 그런 시간 비율 같은 건 뭐 따로 이렇게 이상적인 비율 같은 게 있나요? 그거는 각자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르기는 한데 보통 일반적인 남성분들이라고 하면은
근력 운동은 보통 뭐 한 40분에서 1시간 이내로 해서 대신 이 시간에 뭐 이렇게 많이 쉬고 하시는 게 아니라 뭐 한 세트가 끝나고 한 30초에서 뭐 1분 이내로 쉬시고 다음 세트로 또 운동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신다고 하면은 한 40분 정도 전후로 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내가 이제 근육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렇게 좀 더 집중을 하고 싶다면 1시간 정도까지도 괜찮으세요. 조금 넘으셔도 괜찮으시고 유산소 같은 경우에는 한 30분에서 50분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으세요. 예, 대신 알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했을 때 살이 안 빠지시면은 음식 네. 조절을 같이 병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식단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식단은 다이어트를 하시든 근육량을 키우시든 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M2 스프닝 심승학 대표 모시고 운동과 다이어트 또 다이어트 식사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적게 먹고 안 먹어야 운동하면서 살이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적게 먹는 것, 굶는 것이 더 안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 일단은 식사량을 줄이려고 하시는데 칼로리 섭취를 많이 안 하시려고 하시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상담 전화 먼저 네.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네, 운동하는데 아까 이제 식이요법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이제 하면서 지금 하는 방법이 탄수화물만 안 먹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고기나 이런 거를 먹었는데, 네. 이게 어느 순간 빠지다가 이제 안 빠지는 정체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 식단을 좀 어떻게 해야지 효과가 좋은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기존의 식사가 탄수화물을 아예 배제시킨 식사를 하셨나요? 네네. 하나도 안 드시는 식사로. 네. 저탄고지 거의 무탄고지의 식사를 하시게 된 거네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요거를 드실 때 양을 얼마나 드셨는지도 중요한데요. 기초 대사량을 알고 계신가요? 저 한 1230 정도 나오죠. 1230 정도면은 평소에 식사를 하실 때 이러면 한 1500 정도는 꼭 드셨어야 돼요. 1500 칼로리 정도의 이렇게 식사를 하신다고 해도 이걸 드셨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양을 채우지 못하고 내 기초 대사량에 거의 맞췄든지 아니면 좀 더 적게 드셨다고 하시면은 정체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아마 보통은 이렇게 적게 드시는 것 때문에 초기에는 지방이 좀 빠지다가 이제 정체기가 생기는 걸 수도 있고요. 지방이 빠지면서 체중이 줄었던 시간이 얼마 정도 되시죠? 기간. 제가 기간이 좀 다이어트를 길게 하다가 좀 쉬다가 길게 하다가 쉬다가 해서 지금 한 20kg 정도 감량은 했거든요. 네네. 요번에 정체기가 오기 전까지의 기간이. 오기 전에요? 네. 오기 전에는 한 3kg 정도 빠지다가 지금 정체기가 한 2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정체기 전에 3kg 빠졌던 시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되셨을까요? 3kg는 한 2개월 정도에 걸쳐서 뺀 것 같아요. 2개월 정도. 이게 초기에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실 때는 초기에는 지방이 빠진다기보다 몸 안에는 체수분이 많이 빠지세요. 이렇게 탄수화물이 없이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3kg에서 정말로 지방이 다 빠진 건지 체수분이 거의 대부분 빠진 건지 이제 체성분 측정을 해보셔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정체기가 생겼다고 할 때는 내가 기초 대사량보다 적어도 한 300칼로리 정도는 더 드셔주셔야지 정체기가 안 생기는데 이제 칼로리 섭취가 너무 안 됐던지 아니면 이제 탄수화물이 몸 안에서 너무 부족하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생기기도 하세요. 탄수화물이 몸에서 꼭 필요한 만큼은 넣어주셔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게 부족하게 되면은 몸에서 이제 다이어트에 대한 기전이 좀 망가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체크를 해보실 게 내가 식사량이 너무 적지 않았는지 그리고 탄수화물을 완전 무탄고지로 하실 때는 부작용도 좀 많이 생기기도 해요. 아직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게 탈모라든가 이런 것도 생기고 이제 요요 현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식사에 한 번에 너무 많이 늘리지 마시고 전체 식사의 한 30% 정도는 늘리셨다가 나중에는 한 40% 정도까지는 식사를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기 기초 대사량보다 조금 더 먹으면서 그러면은 네. 살이 많이 찌는 거 말고 이제 적당 다이어트 식단으로 조절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탄수화물은 한 30% 정도 만약에 드신다고 하면은 단백질이랑 지방을 한 40% 정도 비율로 나눠서 드시게 되면은 요요도 잘 안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칼로리를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드시게 되면 정체기 없이 다이어트가 그냥 꾸준히 되실 것 같으세요. 그렇군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혁신점 엠터스피닝 심승학 대표 모시고 다이어트와 식사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4435번님께서요. 스피닝을 하면 신체 부위 어디에 좋은가요? 그리고 운동량은 얼마나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스피닝을 하시게 되면은 스피닝은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지만 전신을 다 같이 움직이시는 운동이기 때문에 네. 뭐 특별히 어느 부위에 건강에 좋다 이런 것보다는 뭐 하체는 당연히 많이 이제 움직이시게 되니까 하체 근력에는 도움이 되시고요. 네. 상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골고루 사용을 하시니까 도움이 많이 되긴 하세요. 대신 이제 바른 자세로 하면은 관절이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운동이 되실 거고 좋지 않은 자세로 하시면은 다른 운동과 마찬가지로 뭐 부상이 생기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 자세가 좀 중요하고요. 그 각자 운동에 대한 칼로리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세요. 똑같은 50분을 운동을 하신다고 하셔도 동작을 좀 파워풀하게 크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한 2배 이상도 칼로리 소모가 될 거고요.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작게 소극적인 살살하는 운동을 하시면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운동량에 운동량이 적을 따라서. 거고요. 네. 예. 상담 전화 받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궁금하신가요? 예, 그 다이어트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네. 그 체지방 보통 사람들 제가 아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그 따뜻한 물만 먹어도 좀 지방이 좀 빠진다는데 네. 맞나요? 하고 여쭤보려고요. 따뜻한 물만 드셔서 살이 빠지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운동을 할 때 드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따뜻한 물을 평상시에 꾸준하게. 평상시에 꾸준하게 드신다는 건 체내 그 겨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내가 굉장히 추위에 노출이 많이 돼 있을 때는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네. 일반적으로 항상 실내에 있고 따뜻한 옷을 입고 다니고 하시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반대로 만약에 운동 시에 더운 물을 드신다고 하면은 오히려 지방이 빠지는데 방해가 될 거고요. 운동하고 이게 네. 차가운 물 먹는 게 좋은가요, 그러면? 운동 중에는 내가 그 체질적으로 찬물을 드시는 게 힘드신 분들이 아니면은 얼음물이나 시원한 물을 드시는 게 지방을 분해하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세요. 네, 제가 온 체온이 저온 체질인데, 네네. 차가운 물 먹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럼 평상시에는 뭐 미지근한 물이나 좀 따뜻한 물을 드셔도 괜찮으시고요. 운동 네. 중에는 몸에서 이제 열이 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 몸에서 이제 열이 나기 시작을 하면은 저희가 피부도 이렇게 좀 따뜻해지고 하면은 그 장기나 그 체내에 있는 온도도 올라가게 돼요. 그때 네. 찬물을 드셔서 그 체온 조절을 하면서 그 온도를 낮춰주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체온 조절이 안 되면은 땀도 많이 흘리게 되실 거고 그 인위적으로 그렇게 이제 더운 환경을 만들어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지방을 분해하는데 필요한 그 혈액들이나 이런 게 그 피부층이나 이런 데로 이동을 하면서 오히려 지방 분해를 방해를 시키게 돼요. 그래서 똑같은 환경에서도 내가 좀 체온을 어느 정도 낮춰줄 수 있을 정도의 온도를 맞춰서 드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 원래 체온이 조금 낮은 편이라고 하셨으니까 완전 얼음물보다는 따뜻한 물보다는 조금 그냥 시원한 물 정도로 한번 드셔보시고 조절을 조금씩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예, 알았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다이어트와 식사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11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혁신점 엠터스피닝 심승학 대표 모시고 운동과 다이어트 또 다이어트와 식사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3725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야식을 좋아합니다. 하루 종일 굶고 저녁에 야식만 먹어도 이것도 간헐적 단식이 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드시고 야식만 네. 드시면 간헐적 단식이 되기는 하죠. 맞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되는데 네. 대신 이것도 효과가 지키실 있습니까? 게 네,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음식에 대한 그 영양 비율은 조금 안 맞춰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이것도 이제 식사를 텀을 없이, 그러니까 텀을 두고 그리고 이렇게 드신다면 간헐적 단식이 되고, 대신 야식을 드시고 하시더라도 내 몸에 필요한 칼로리를 맞춰서 이렇게 충분히 섭취를 해주신다 그러면은 간헐적 단식이 되긴 합니다. 보통 이제 야식하면 기름진 음식 많이 드시잖아요. 네, 기름진 음식을 드셔도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다고요? 네. 3725번님, 네, 간헐적 단식이 된다고 하니까 계속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 복근 운동에 관해서였죠. 네, 문자가 왔는데요. 윗몸 일으키가 복근 운동이 좋다고 하는데 윗몸 일으키기를 잘 못한다고요. 그러면 이 복근 운동 어떤 운동이 좀 있는지 5777번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복근 운동을 윗몸 일으키기를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복근 근력이 없으시든지 아니면은 그 허리가 좀 부드럽지 못하는 분들이 잘 못하세요. 그런 분들은 억지로 하시다 보면 좀 힘드실 수도 있고요. 뭐 엉덩이 근육이나 이런 데가 좀 많이 이렇게 좀 타이트한 분들 같은 경우에도 잘 안 되시니까 그럴 때는 이제 크런치나 이런 운동이 있으세요. 이런 건 이제 뭐 온라인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뭐 크런치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간단하게 이제 할 수 있는 복근 운동들이 나오니까요. 그런 운동으로 대신해 주셔도 되기는 하세요. 이 스쿼트 그런 것도 좀 괜찮은가요? 스쿼트 같은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복근 운동에 윗몸 일으키기가 아니더라도 크런치? 네, 복근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은 뭐 크런치라든가 이런 크런치. 이제 싯업 같은 그 윗몸 일으키기를 못 하시는 분들은 크런치로 대신해 주시고 네. 뭐 스쿼트 같은 하체를 많이 쓰는 전신 운동을 해 주시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시고요. 예. 0019번님의 또 문자 상담인데요. 같은 운동이라도 여름에 하는 것하고 겨울에 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고 어느 게 더 효과적인지 물어보셨는데 요거는 상담 전화 받고 답변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그 다이어트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오렌지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다른 과일을 섭취했을 때보다 오렌지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녁에 식사를 안 하고 오렌지로 제가 먹었었거든요. 근데 네. 혹시 그 과일이나 이런 것도 탄수화물이나 이런 걸 적게 섭취한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되는 건지 아닌 건지, 그리고 과일도 혹시 다이어트 대용으로 먹게 되면 어떤 거를 섭취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과일 같은 경우에는 그 과당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탄수화물로 당연히 보시는 게 맞고요. 많이 달콤한 음식들 같은 경우 이런 뭐 과일 같은 경우에는 뭐 합성된 식품들보다는 당연히 좀 몸에 도움이 되고 좋긴 하지만 일단 다이어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만약에 오렌지 같은 걸 드신다고 한다면은 내가 그 한 번에 이거를 많이 드시지 말고요. 식사가 끝나고 직후에 같이 이어서 드시는 게 따로 드시는 것보다는 살이 좀 덜 찌실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허벅지가 좀 굵은 편인데 혹시 그 섭취를 해야 되는 열량이나 이런 걸 좀 구분해서 먹어야 되는 건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허벅지가 그 두꺼운 거는 그 전신으로 함께 그 지방 분해가 되기 때문에 부위별로 이렇게 따로 조심하셔야 될 건 없고요. 전체적인 지방이 얼마나 많이 쌓일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거니까 음식을 총 칼로리를 계산한다고 하시면은 내 기초 대사량의 한 300칼로리 정도를 더 추가 섭취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이랑 단백질, 지방을 드신다고 하면은 뭐 탄수화물 40%, 단백질 30%, 지방 40% 이 정도 비율로 드셔도 다이어트가 잘 되실 거고요. 아니면은 뭐 탄수화물 40%에 단백질 40%, 지방 30%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비율을 좀 나눠서 혹시 그러면은 방송 중이시긴 한데 혹시 위치를 여쭤봐도 될까요? 일전에 제가 한번 방송 문의 한번 드렸었거든요. 건강 때문에. 네. 그때 방송상이라
네, 네네. 전화 끊지 마시고요. 기다리시면 네, 통화 가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다이어트와 식사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는데 역시 이 다이어트 우리나라 10명 중 3명이 비만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역시 다이어트에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앞서 0019번님의 문자 상담 여름과 겨울에 운동했을 때 언제가 효과가 더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계절적으로만 볼 때 다이어트라고 하면은 여름이 조금 더 효과적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겨울이 조금 더 비효율적이긴 한데 좀 어렵습니다. 더. 근데 운동에 대한 건 요즘은 거의 실내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운동에 대한 차이가 많이 생기진 않고 대신 요게 그 텀이 많이 없게 하시려면 여름에 좀 시원하게 입으시고 겨울에는 운동 전에 따뜻하게 시작을 해서 열이 나면은 다시 이제 겉옷 같은 걸 벗고 좀 시원하게 운동해 주시고 이러면은 여름 겨울에 대한 차이는 크게 없으실 것 같기는 해요. 네. 또 6857번님 출산 후 살이 많이 쪘는데 이거 어떻게 좀 어떤 방법으로 뺄 수 있는지 출산하시고 한 달 정도 지나시면은 바로 운동을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 기간이 좀 오래되면 나중에 다이어트하기 좀 힘드세요. 출산하시고 이렇게 많이 체중이 부르신 분들이 좀 뒤늦게 운동하실 때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출산 후에 볼 게 좀 중요한 게 뭐 복직근 이개라든가 그런 이제 외부적인 이제 근육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상이 없으신지 그런 것도 건강 때문에 좀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근데 이제 산후조리 기간에는 운동을 못 할 거 아니에요? 네,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가벼운 운동을 시작을 해주시는 거죠. 한 달 후에는 네네. 운동이 네네. 괜찮다고요? 네네. 어떤 운동이 좋습니까? 가볍게 체중 정도만 이용하시는 운동이 좋고요. 네. 아니면은 뭐 그 헬스 클럽에 있는 기구 같은 걸로 중량을 좀 낮게 설정을 하셔가지고 가벼운 그러니까 움직임에 가까운 그런 활동부터 하시다가 이제 관절 상태를 보면서 조금씩 강도를 높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네. 그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M2 스피닝 심승학 대표 모시고 다이어트에 대해서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운곡 달애원 정기혁 원장 모시고 다도와 차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